안녕하세요. 다보용TV 진행자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영상의학 검사의 건강보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설명을 위해 최준혜, 최선영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최준일입니다. 저는 대한영상의학회에서 보험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 근무하다 이제 퀸스 유의원이라고 개인 의원을 오픈해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선현입니다. 대한영상학회에서는 마찬가지로 보험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셨는데요. 일단 보통 사람들이 의료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이걸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편입니다. 일단 여기서 저희가 말할 보험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 교수님. 네. 흔히 환자들이 얘기할 때 보험은 건강보험과 각자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주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은 전 국민이 동등하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별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뭐 삼성생명이라던가 KB라던가 회사에 따라 약관에 따라 보장하는 범위가 다 다르게 되겠죠. 저희 오늘 담화에서는 이런 실비보험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것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크게 봐서는 어떤 의료행위가 그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대부분 급여, 그렇지 않은 행위, 이를테면은 건강진단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가 되겠습니다. 단 도움이 되더라도 급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도움이 되더라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행위나 검사 이런 것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주 환자분들이 소수만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죠. 하지만 이런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급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서 얻게 되는 건강상의 이점이 적은 행위들은 비급여로 남아있거나 혹은 일부 비용만 건강보험에서 지불을 해주는 선별급여 등의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진료비 항목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금액은 병원이 각자 정하며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진료비 항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진료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전액 본인 부담금은 해당 진료 항목이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임에도 특정 사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급여 항목은 일부 본인 부담금 형태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환자가 그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각 진료 항목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본인 부담금 항목도 행위의 종류, 환자의 중증 질환 여부 등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환자가 부담할 비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급여 항목 진료비의 5%만 냅니다. 대부분의 급여 검사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60% 정도로 개인 의원일수록 낮고 대학병원일수록 높습니다. 하지만 선별급여로 분류된 항목들은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가 50% 혹은 80%를 부담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검사와 관련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관련된 OX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초음파 검사는 무조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OX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없다고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이 이제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 급여를 해주고 있지만 초음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급여가 되지 않았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초음파는 모두 전혀 보험이 되지가 않았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암과 뇌혈관 질환 등 일부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시작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 아시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가 되면서 복부 초음파와 비뇨기 초음파, 유방 초음파 등의 이제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두경부, 갑상선이라든지 근골격계, 그다음에 혈관 초음파 같은 것들은 급여가 확대가 되지 않아서 급여가 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복부라든지 유방 같은 경우도 모든 환자에서 급여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주치의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가는 무조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네,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나요? 제가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도 이제 진료의사가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1회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간 수치가 나쁘신, 소위 말해서 피 검사를 했을 때 간 수치가 나쁜 분들, 비만인 분들, 이런 분들, 혹은 당뇨인 분들, 이런 분들한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한번 지방간으로 진단이 된다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 그러니까 갑자기 간 기능이 나빠졌다거나 뭐 그런 복통이 심하거나 그런 게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급여를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즉 최초에 한 번만 급여라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정기적으로 뭐 간 초음파를 해갖고 지방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 초음파라고 해갖고서 이제 간만 딱 보는 아주 부분적인 초음파 검사만 급여가 되고 있고요. 복부 전체를 내가 보는 김에 다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 못 외울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질문 빼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치매 유방 검사도 무조건 급여가 되나요? 아닙니다. 치밀 유방은 단순히 이제 그 유방 촬영술을 했을 때에 조직이 치밀하다라는 것이고요. 치밀 유방 자체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치밀 유방이면서 유방에 뭐가 만져진다거나 아니면은 유두에서 피가 난다거나 하는 등의 다른 증상이 있으면은 그럴 때는 급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단순 치밀 유방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통이 있어서 MRI 검사를 받으면 보험 적용이 안 된다. 하나, 둘, 셋. 세모입니다. 두 분 약간 망설이셨어요. 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게 이제 굉장히 흔한 그런 증상입니다. 근데 MRI는 되게 보면 어떤 질환이 진단이 된 다음에 이제 급여가 되거든요. 보통 CT를 찍어서 어떤 병이다라고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급여가 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거는 그냥 증상이잖아요. 진단이 됐다기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급여를 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케어가 도입이 되면서 일부 급여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급여가 되는 경우는 이제 모든 두통 어지러움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두통 어지러움이 있는 환자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해서 이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뭔가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강력하게 의심되는 그런 신경학적 검사의 소견이 있으면 그거는 급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소견이 없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이 80% 되는 선별급여, 혹은 이거는 그냥 뭐 뇌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근육이 땡겨서 생기는 두통이나 뭐 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어지러움 같다 그러면 비급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단계로 나눠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신경학적 검사를 의사가 해서 이게 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 두통이다 그러면은 급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하거나 비급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통을 복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들? 복통은 MRI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복부에서는 MRI는
CT나 초음파 등에 의해서 기존에 다른 병이 진단이 되거나 아주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2차적으로 이제 급여가 되는 거고요. 뇌에서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증상으로 이렇게 급여가 일부 될 수 있지만 복부라든지 두경부라든지 유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 특정 질환이 진단이 돼야지 급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잡한 급여의 세계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똑같은 검사라도 하루에 뭐라 하면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날짜를 나누어 하면 보험 적용이 된다. 하나, 둘, 셋. O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 유방하고 갑상선이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유방 같은 경우에 기계가 이제 최근에 자동 유방 초음파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말 그대로 보통 초음파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쫙 긁어가면서 검사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 유방 초음파를 오늘 하고 거기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네. 그럼 내가 다시 봐야지라고 의사가 추가로 봤을 때는 이게 둘 중에 한 가지만 급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기는 하루에 한 가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기기로 검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유방 초음파를 했을 때 자동 유방 초음파 기기와 손으로 하는 유방 초음파가 있을 때는 같은 날 하면은 한 번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자동 유방 초음파 기기를 하고 며칠 있다가 손으로 하는 거를 한다 그러면은 손으로 할 때는 절반 정도의 이제 그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때 다른데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은 한 개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기에 따라서 그렇게 한 개밖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하나 하고 다음 며칠 있다가 나머지 다른 쪽 대부분 이제 오른쪽을 하고 나중에 왼쪽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검사를 하면 결과는 항상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을 한다. 하나, 둘, 셋. 간암에서 국가암 검진은 무조건 보험급여가 된다. 하나, 둘, 셋. 건강검진도 보험급여가 된다. 하나, 둘, 셋.